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가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막연한 불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고 퇴직 후에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도전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박민수 씨는 충분한 역량과 경력을 갖췄음에도 나이로 인해 채용 시장에서 외면받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쉬면서 살라는 말에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건강도 좋았기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할 때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고립감과 무력감이 깊어져 갔습니다. 한때 자부심이었던 커리어가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지며 점차 주변과 멀어지면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지역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기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기술을 교육하고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기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박민수 씨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떨칠 기회라 생각하고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매일 학습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생활에 체력적 부담이 컸습니다. 3개월간 매일 아침 일찍부터 수업을 듣고 실습에 참여하는 일상이 그의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었고 오랜만에 도전하는 기분을 느끼며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자신에게 아직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친 박민수 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목표로 세우고 학원에 등록해 주경야독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이론을 배우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습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자격증 취득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끝에 박민수 씨는 드디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바로 구할 수는 없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문을 두드리며 대형 쇼핑몰의 전기안전관리직으로 채용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밤근무를 맡게 되었고 대부분이 꺼리는 시간대였지만 기회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실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었고 동료와 상사의 지지를 받으며 점차 주간 근무로 전환할 기회를 얻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팀장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퇴직 후 자격증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자격을 갖춰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그에게도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자격증은 단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을 대변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의 60대는 과거와 달리
더 많은 학력을 갖추고 PC와 인터넷 등 IT 기술에도 익숙합니다. 현재 60대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보기술에 대한 친숙함과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췄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청소, 경비, 단순 노동 일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기 기술직, IT 관리직, 전산 업무와 같은 전문 분야로 진출하며 퇴직 후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기능사나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 기능사와 같은 기술 자격증은 안정된 직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민수 씨도 이러한 자격증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증명하고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사례는 퇴직 후 삶의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일 공부하며 주경야독을 실천했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온 듯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단순한 관리직으로 시작했지만 자격증과 경력을 쌓으며 팀장 자리까지 오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60대들에게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박민수 씨와 같은 노년층은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기술 습득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내가 아직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박민수 씨는 실버들의 전성시대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퇴직 후 삶의 도전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한 사람들,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또 자신이 가진 기술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처럼 퇴직 후의 삶은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위한 도전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을 갖추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할 기회를 잡아보세요. 퇴직 후의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기이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박민수 씨는 자격증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도전 정신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퇴직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퇴직 후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60대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박민수 씨처럼 퇴직 후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우리는 흔히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피로를 퇴직 후에는
마음껏 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이 인생의 황혼기를 행복하게 보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죠. 저의 친구도 그러한 기대를 품고 퇴직을 맞이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바쳤고 이제는 그 보답으로 평생 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는 퇴직을 앞두고도 늘 퇴직 후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진짜 마음껏 놀 거야. 그동안 일 때문에 못했던 것들 다 해볼 생각이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 그의 말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화려하게 펼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오후에는 골프를 치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내와 함께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주말이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SNS에는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과 골프장에서의 활기찬 모습이 가득 올라왔고 나는 그가 퇴직 후의 삶을 정말 잘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처음의 밝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을 많이 다니느라 피곤해진 것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꿈만 같았지.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서 진짜 퇴직 후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달쯤 지나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지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어. 어맨 아내도 나를 잘 챙겨주더니 어느 날은 넌 친구도 없고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퇴직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뭐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더라고. 처음엔 그냥 쉬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도 없이 그냥 놀겠다는 생각만 했으니 이제 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대화를 들으며 나는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직장 생활에 얽매여 있던 긴 시간 동안 단순히 쉬고 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일상은 무료해졌고 자신이 가졌던 기대감은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에는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퇴직 후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금세 지루함과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제 지인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선배들이 퇴직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등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사람들 중 퇴직 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아침마다 앞산에 올라가고 내려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산을 오르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나마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넌 친구도 없냐 나가서 좀 놀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퇴직자들과 모여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자랑하지만 정작 현재의 삶은 그 자부심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그들에게 큰 공허함을 남기고 결국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까지 인식되게 됩니다. 반면 퇴직 후에도 철저히 준비된 이들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중학교 졸업 후 60세까지 일하면서 퇴직 후에도 협력사에서 5년을 더 근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용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결국 그 돈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맞이한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쉬고 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를 미리 계획하거나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통해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지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를 미리 조율하고 친구나 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퇴직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황혼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 내가 퇴직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퇴직 후에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현실의 무게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겪는 5가지 현실 충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탄탄하게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군대와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자유시간이 생기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등산도 다녀오지만 오후 3시쯤 되면 할 일이 다 끝나 버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 내가 정말 퇴직했구나라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명함이 없어지고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순간이 멘붕으로 다가온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 한 지인분이 퇴직 후 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군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장님, 선생님, 박사님 등으로 불리던 분이었기에 아줌마라는 호칭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그저 나이 든 사람으로 불리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또한 명함이 없어지면서 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하고 전화할 사람도 점점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아 퇴직 후 점점 더 외로움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세 번째로, 겪게 되는 현실 충격은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재직증명서 하나로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퇴직 후에는 은행의 문턱이 갑자기 높아진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 지인이 퇴직 후 대출을 연장하려 했지만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조차도 퇴직 후에는 만들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제약이 커졌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몇 번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거나 서로의 삶이 달라져 점점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많지만 막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고립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아 고독을 깊게 느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현실 충격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사소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퇴직 후 황혼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퇴직 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현실 충격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대비하시고 좀 더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함이 없어지고 호칭이 달라지면서 내가 무직자가 되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인 제약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현실 충격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짓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나만큼 사랑해 줄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자. 혹은 혼자 여행을 떠나본 기억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기차에 올라 덜컹거리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고독은 생각을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그 차원을 한층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생각들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켜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마음껏 사랑해보자.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정성껏 마음을 주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자. 이젠 충분히 쉴 자격이 있으니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나에게 달래고 위로하는 시간을 주자.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지친 내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자.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던 어린 내 모습조차 따스하게 감싸주자. 한번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자. 어느 순간부터 노화로 인해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 사진 속 얼굴을 떠올리며
지금의 내 얼굴을 세심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나도 늙어가는구나. 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굴곡과 기쁨, 서러움의 순간이 묻어 있으며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잊힘의 시간들이 남아있다. 얼굴이지만 긴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많은 주름이 내 얼굴을 뒤덮었을까? 언제 이렇게 낙엽이 색이 바랜 것처럼 내 피부가 갈색으로 침전되었을까? 한때는 저 거울 속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부모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기에도 꿋꿋하게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으며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울고 웃던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작스럽게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눈물로 보내드리던 얼굴이었다. 지금은 그 부모님의 얼굴로 거울 속에 쓸쓸히 남아있다. 이제는 굳어진 무표정의 낯선 얼굴에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선물하자. 지난 날들, 걱정과 염려 속에 찌들어간 이 얼굴에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선사하고 더 이상의 주름살은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함께 해준 단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를 위해 쓰겠다고 다짐해보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삶을 변화시킨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자. 두 번째로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 떠나보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신어온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사서 나 자신에게 투자하자. 네 번째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로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여섯 번째로는 멀리 있더라도 맛집으로 찾아가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 선물을 하자. 일곱 번째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외쳐보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삶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기를 바란다. 거울 속 낯선 나를 이제는 진정 사랑하는 친구로 받아들이고 먼 훗날 영원한 안식의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둘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즉시 행동하자. 나를 폄하하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을 함께 겪으며 살아온 내 얼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생을 즐겨라. 마치 아주 오랫동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다.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자. 혹시 병이 들어도 겁내거나 걱정하지 말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 말이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생명은 하늘에 맡기며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이나 손자에 관해서는 보고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닫아두자. 스스로 자신을 가장 존중하고 인생의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아가자. 세월이란 흘러가는 것임을 알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